전문의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정치 고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돌아가는 판이 훤히 보입니다. 고수의 브리핑. 네, 새해 들어 처음 함께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복 받기 전에 예.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예.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고, 예. 예, 그럼 뭐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죠. 예,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대표님 좀 한번 촉 좀 한번 좀 딱 발의 좀 해주십시오. 언제 체포 집행할 것 같습니까? 일단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공수처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란죄 수사, 이게 공수처장은 내란죄는 구속을 체포와 구속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에서 못 하잖아요. 예. 공수처 만들 때 우리 공화당은 그 당시에 공수처 반대, 그다음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가 제가 29일 동안 국회에서 이 한기 지금 딱 요때인데 예. 그때 천막 쳐놓고 이제 투쟁을 했는데 그때 이 공수처 만드는 공청회 이런 데서 전부 다 뭐라 그랬나 하면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빠진 거예요. 예. 그럼 내란죄 수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 해서 그거를 경찰로 넘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거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은 내란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할 수 없는 내란죄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체포영장 청구를. 그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가 그 영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그 자체도 합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면 빨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부분을 경찰로 빨리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그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지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영장 판사 쇼핑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중앙지검에서 받아야 되는데 서부지검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영장을 받기 전에 내란죄 수사를 못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자기들 걸로 가져와서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뭐 빨리빨리 뭐 여러 가지로 뭐 공수처장도 민주당 눈치 안 볼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정 신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공수처가 이 수사 문제를 내란죄 수사 문제를 경찰로 넘기고 경찰에서 영장 청구해서 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런 구속영장을 가면은 뭐 본인이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 심적 갈등을 맞으면은 법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수처장이 국회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근데 이 공조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포함된 그래서 지금 이 내란죄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닙니다. 식으로 그거는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공수처가 그 경찰에다 요청을 해서 국가수사본부가 국사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체가 공수처잖아요. 이거를 공조한다는 거하고 공수처가 주체한 거는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공조가 아니고 주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다 빨리 넘기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거부하면 국민들한테 다른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너무 빨리빨리보다는 왜 그래 빨리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알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들로 자꾸 밀고 가는데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들어갔잖아요. 내란죄 빼겠다. 그것도 방송에 나왔다고. 예. 헌법재판관의 권유에 의해서 했다. 그 말 자기가 이 엄청 중요한 상황에서 말실수되게 안 되잖아요. 이미 헌법재판관하고 지금 그 국회 소추단하고 짬짬이가 됐다. 국민들 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에서는 재판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안에 헌법재판소 연구원이 있어요. 예. 그 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 법이라고라는 주석 법을 설명하는 예. 그 책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탄핵소추안에서 하나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로 다시 넘겨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딱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이걸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해서 뭐 그게 기각이 되든 예를 들어서 기각이 아닌 탄핵이 되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불복 사항들이 온다. 이게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예.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됐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대선 불복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을 가지고 예. 지금 심리적인 내란 상태가 가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하지 않느냐.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선동 뭐 의원하고 예. 그것도 소추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관하고 강모 재판관하고 이런 짬짬이 있었다는 거 다 알아요. 이미 벌써 그것이 얘기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법 위반으로 잘못됐다 하는데 민주당은 그거 따라서 한다. 그럼 법 위반이 잘못된 걸 민주당이 따라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신속한 것보다는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은 6개월이잖아요. 180일. 그럼 신속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은 신중하고 공정.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목적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 목적성이 이제 목적이 빠져버렸어요. 내란인 건 빠져버리고 공정성도 훼손됐다. 그럼 누가 그 재판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불복 현상이 일어나면은 국가 대한민국이 조금 혼란될 사항이 있다. 저는 양쪽을 떠나서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 공수처에서의 내란죄 수사는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못하면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 수사. 그런데 그러면은 실질적인 내란 수사가 훨씬 큰 건이잖아요. 훨씬 큰 건인데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 수사를 한다고 전제를 가지고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는 데서 영장 청구를 해. 내란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라고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수사가 안 됐잖아요. 내란죄라고. 예. 내란죄 수사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직권남용인데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딱 못 박아놓고 체포영장을 한다.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라. 바쁜 게 중요한 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예를 들어서 국민의 반이 동의하지 않고 반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빨리보다는 뭐 민주당 눈치 볼 필요 없다. 좀 뭐 국민의힘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는 경찰에다가 수사권 넘기고 경찰에서 영장 청구하는 그런 원칙으로 가면은 국민이 또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왜 경찰에 안 넘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버한다는 거지. 공수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능력이 없는데 경찰하고 공조를 하는 것은 체포를 하는데 공조예요. 예. 이거를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공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 영장이 체포영장이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를 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저주돼 있지만은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란죄로 체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란죄 수사를 못하는데 체포하니까 대통령 측에다가 명분을 줘버렸어요.
거부할 수 있는 명분. 뭐 경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예. 이것은 불법적인 수사고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래서 저는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줘라. 예. 원칙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체포영장 그만 연장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못합니다. 못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요즘은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많으시죠? 예.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 내란죄 수사 못하는 데가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을 그냥 이 오랏줄 채워가지고 나온다. 그 장면을 보면은 제가 모 방송에 이제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에서 42가 나와요. 여론조사상으로 50% 넘어간다. 예. 그 감당할 수 있느냐 공수처가 저는 감당 못해요. 그때는 경찰도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조만간에 집행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권을 빨리 경찰로 넘기라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 영장을 가지고 한다. 그럼 경찰도 당한다고요. 그럼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 또 수사할 수 없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법적인 다툼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조금 늦더라도 경찰로 대통령 측에서도 그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경찰에 넘겨달라. 그리고 나를 체포영장을 발행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발행해라. 예,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에서 하면은 구속영장 발행하면 응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응하겠다는데 굳이 체포영장을 화면에다가 초추되어 있는 대통령이면 현직 대통령인데 그거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오랏줄로 묶어가 나온다. 예. 그래 되면은 역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하고 싶은 생각은 민주당이 있죠. 또 민주당 눈치 보는 그런 쪽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기관과 기관대의 이러한 다툼, 예. 그것도 폭행이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 그거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걸요. 예.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10% 초반 막 갔을 때 저는 그 얘기했죠. 이거 잘못 밀어붙이면은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는데 그게 뭐 40% 이상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분석을 해봤어. 예. 42.4%라는 거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대구 경북은 52대 46인가 나와요. 40 그리고 부울경은 예. 부울경도 50%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핵심 지지층이 이제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가면은 역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부울경이나 TK 지역에서 얻었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50% 넘는다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헌재의 재판이나 그다음에 이런 직권남용이나 내란에 대한 수사는 예. 법에 맞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늦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예. 국민 여론의 서로 분란을 예. 어스했을 때 이래보는 거죠. 네. 관련해서 예. 예, 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데일리안에서 한 거고요.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 의뢰해서 한 거고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ARS 무선 방식으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4%로 조사됐다라는 걸 방금 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표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국정 수행을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는데 지금은 국정 수행을 안 하다 보니 지지율로 바꿔서 이제 요즘 그 여론조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과 국정 수행률을 묻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지지율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이 평균적으로 쭉 보면 36에서 42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36% 나오는데도 22% 한 달 만에 22%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그 지지율이 맞다고 보고 지지율이 높아가면 그 지지율은 국정 운영이 아니니까 잘못됐다 이래가는 잘못되잖아요. 15%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4% 나오다가 22%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법적 절차가 잘못된 법적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민주당이 혹은 지금 공수처나 헌법재판소가 또 경찰이 무리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목적성에 맞아야 된다. 그럼 그 공정성과 목적성을 훼손하고 그 재판의 절차, 이 소위 말하는 법적 절차를 훼손하면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해서 다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석을 딱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법적 절차를 바치지 않은 수사에 대한 저항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 1등이라는 얘기는 포비아라는 게 혐오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고요.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혐오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두려움이 가는 거예요. 뭐냐? 만약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냈는 소위 이 대통령실에서 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 법안이 한 23개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분석했는데 이 법안을 다 통과시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보수 결집 거기에 입법 저는 입법 독재 또 여러 가지 입법에 전행을 했고 29명을 탄핵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 대통령까지 한다. 그런 현상들이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거대 여당이 될까 봐. 한 축은 이 소위 말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고 한 축은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미래 얼마 있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한테 뭉쳐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풀어야 될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혹은 오만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 뭐 지금 방탄이 아니고 사법 방탄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는 충성 경쟁 때문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감당을 못해. 원내는 원내대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대로 막 자기 할 얘기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민주당의 한 축,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는 한 축인 민주당이 조금 더 슬로우 템포로 가라. 원칙을 지키면서 가라. 결국 그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원대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저희 대표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대통령 관저로 막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44명이.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108명에 40%잖아요. 저는 뭐 더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빌미를 줬잖아요. 지금 관저에 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윤상현 의원 정도 하나?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게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경찰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건 자체가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명분을 갖고 있는. 그 명분을 누가 줬어요? 수사기관이 준 거잖아요. 또 그걸 몰아붙이면서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스탠스로 계속 가고 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 보아서는 민주당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조금 조심들을 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44명이 아니라 뭐 저는 이어 나온 사람들도 법적 이게 하자에도 따지지만은 이제 탄핵은 저는 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뭐 국민의힘 분위기가 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뭐 결사옹위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극우 정당으로 가는 어떤 좀 분위기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우 보십니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극우 정당이라는 것은 극우라는 것은 폭력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정당 뭐 단체는 민노총이 유발하지. 그런데 정당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위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극우라는 표현을 정치 용어로 그냥 이용하는 거다. 예. 단지 이제 저는 집회를 많이 해봤고 뭐 매주 집회를 했지만은 뭐 그렇게 그 욕설이나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집회하는 당사자들도 좀 자제는 해라. 그래서 저는 뭐 극우 정당, 그러면 대한민국 극자 정당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극자 정당이 됐던데. 그래 따지면은 그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그렇게 극우 정당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극우 정당은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뭐든지 상대적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 이제 구속 수사, 뭐 구속 절차가 나온다면 여기에 잘 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제 궁금하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로 넘겨서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속영장을 청할 요건이 되느냐. 그리고 그 경찰에서 요청했을 때 영장 청구가 받아들이느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래 해야 될 걸요. 당사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난 이거 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밀어붙여서 시간 단축해서 빨리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그래 되겠어요? 그런데 경호법에 의해서도 뭐 이제 서로 간에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빨리 수사할 수 있는 경찰로 넘기고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만약 그때 거부해서는 정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당사자의 요구를 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질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대표님께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뭐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앞으로 만에 하나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대통령의 어떤 자질이랄까요? 벌써부터 많은 후보들 이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조기 대선을 대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탄핵이 기각된다, 탄핵된다 이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우선 이번에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야 첫째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출신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 확고한 도덕성, 확고한 법치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민교사로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신원섭판이라는 게 있죠. 대통령의 자질은 우선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말로 국민들을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말로 설득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뭐 혼자 90분 얘기한다. 90% 얘기한다. 그거 안 맞잖아요. 들을 줄을 알아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자기의 생각을 말로 전달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들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도어스태핑 이런 게 아니고 기자들 모아서 1시간, 2시간씩 기자들의 질문에 원고 없이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원서잖아요. 판은 제일 중요한 판이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을 잘못하면 경우는 생기면은 국민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부분, 정체성, 도덕성 여기에다가 신원서판이 갖춰진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 예. 그 의회주의자 어떻습니까? 뭐 의회주의자라는 게 공화주의자니까. 그런데 지금의 의회주의는 무너졌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또 공화주의나 의회주의 맞지 않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정체성 안에 다 들어요. 헌법적 가치 안에 상권 분립이라는 부분하고 의회 중심주의, 소위 말하는 이 대의 정치의 명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정치는 조원진처럼 이런 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천막투쟁 아쉬웠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원진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수의 브리핑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